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기독교인이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감보다 교회나 목사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졌다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크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볼 눈이 생겼을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게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읽었다 하더라도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걸 알게 됐죠. 아,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정말 위험한 거구나. 네, 이 어려운 성경을 이해할 정도의 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대부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는 거야. 웬만큼 다니다 보면.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명박을 전후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는 거의 나락으로 빠져요. 이명박이 장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대형 교회뿐만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이 작은 교회들의 교인들마저도 진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죠. 근데 정말로 제대로 성경을 읽고 정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건강한 기독교라면은 이명박은 지지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 모양만 장로일 뿐이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사람이거든. 이 사람의 삶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기독교는 각성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명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죠. 댓글 작업하고 뒤에서 온갖 작업하고 또 광화문에서 떠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만큼의 또 이득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명박 때부터 교회들이 아주 더 대형화되고 건축들이 아주 그냥 성행하게 되죠. 그래서 부자 교회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교회가 완벽하게 이 머릿수, 정치 세력화되거든요. 그런 시장이 형성되면서 사실은 이 정가운 같은 빤스 목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에 대한 명성과 이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사장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번 광화문 집회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지금 딱 입 다물고 있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통합당처럼. 통합당도 그러잖아. 정광훈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선을 긋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수많은 기독교 교회의 대부분이 정통교회예요. 사이비교회가 아니라. 사실 이 사람들이 정통교회고 정말 제대로 된 그 교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빤스 목사로 볼 수 있나요? 정말 성경을 단 한 자라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목사로 볼 수 있나요? 근데 정통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광훈의 집회를 돌아왔고 사실상 뒤에서 지금 정광훈을 서포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일보 기사 보시면은 기가 막혀요. 지금 정광훈 실드 치고 난리가 아니야. 공공의 적이라고? 정광훈? 재수가 많은 최대 정점은 집회 위법성이야. 이거 가지고 법적 쟁점을 가지고 물타기 계속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일보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정광훈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친이계들이 나서갖고 정광훈을 막 실드 쳐주고 있죠. 이 뒤에 MB가 있는 게 지금 너무 느껴지죠. 하나님과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았다. 사실상 이익의 결사체, 정치 조직에 됐다. 신천지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독교인들한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거든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과 이 신천지 교인이 구분이 안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안 돼요. 여기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정말 나와 정광훈이 구분되지 않는 내가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그리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모습이라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망하는 게 낫습니다. 심판받고 멸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어저께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떴었죠. 고발 뉴스하고 뉴스타파가 동시에 이제 특종을 했는데 윤석열하고 홍석현이 만나서 폭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방상훈을 만난 거는 지난주에 뉴스타파에서 얘기했고, 이 홍석현을 만난 것도 이미 작년에 나왔던 팩트들이에요. 다만 이거를 이제 뉴스타파가 확인을 해줬는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뭐냐. 방상훈을 만난 거는 스토리가 없어요. 단지 방상훈을 만났고,
비밀리에 회동했고 그 다음에 방상훈 이 조선일보 사주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다 묻혔다. 지금까지 조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다 묻혔다. 그건데 이 홍석현을 만난 건 되게 재밌어요. 왜? 홍석현을 만난 그 비가 주룩주룩 오르던 밤 11시의 밤 2018년 11월 그날이 뭐냐? 공교롭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분식회계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금감원에서 검찰에 고발된 날이었어요. 홍석현 입장에서 봤을 때는 so happy한 날이죠. 이재용이 왼수바가지잖아. 제일 싫은 놈이 이재용인데 이재용 딱 걸린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죠. 즉시 들어갑니다. 그날 밤에 윤석열은 이미 술이 취한 상태였어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대학 때 알던 형님의 그 술집에 홍석현을 부르는 거거든요. 홍석현은 혼자 가기가 뻘쭘했는지 그 유명한 역술가를 하나 데리고 온다고 하죠. 수염 긴 이 사람 그 사람이 뭐죠? 법인인가?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 거기 맨날 이재용 빨아주고, 윤석열 막 신우를 받들고 이런 그 점술가 있잖아요. 점 봐주고 사주팔자 봐주고, 뭐 방송에도 좀 나오고. 이 사람 유튜브 좀 이게 아까 두드려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막 이재용, 홍석현, 홍라이, 윤석열 완전 그냥, 신났습니다. 이렇게 이 정치인들 이렇게 점수를 봐주는 이 사람을 데리고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날 되게 웃겨요. 윤석열은 술이 취해가지고 홍석현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노래만 불렀다는 거예요. 내 말을 이러면서 노래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 홍석현은 멀쩡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 관상가는 그 윤석열의 관상을 제대로 막 계속 관상을 보고 있었고 내가 왕이 될 상이요. 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홍석현 입장에서는 그 당시를 되짚어보면 윤석열이 너무 고맙죠. 왜? JTBC를 그냥 신으로 만들어줬잖아. 심지어 자기의 왼수바가지 이재용을 딱 이렇게 고발되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한번 보고 싶다. 윤석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한번 제대로 좀 봐야지 해서 역술가를 데리고 가서 관상까지 같이 봤다. 아니면은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관상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관상 보여줄게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대화 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주 갔다. 아니면 진짜 윤석열이 왕이 될 사인가를 보기 위해서 데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관계는 윤석열이 철저하게 갑이었다라는 거죠. 홍석현이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고마워요 하면서 술 먹고 술값 내주는 그냥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둘 다 이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네이버 검색어 2위에 이재용 프로포폴이 뜹니다. 이걸 보면서 어느 쪽에서 이 소스가 나왔구나를 알 수 있었죠. 네. 홍석현에게 불리한 뉴스는 이씨 집안에서 나오고 이씨한테 불리한 뉴스 예를 들어서 이부진, 이재용의 프로포폴이나 이건희의 동영상이나 이런 거 다 누구에서 나온다? 홍에서 나온다. 이 두 사람이 그 검찰 윤석열을 하위에 두고 저글링을 하고 있구나. 서로 뉴스를 주고받고 있구나. 라는 게 오늘 뉴스를 보면서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는 하나같이 이 제보자들이 목소리라든가 이게 좀 이상하지. 그리고 제보를 했을 때 자기한테 올 불이익이 그렇게 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의 대놓고 제보를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느 양쪽에 누군가가 뒤에 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오늘 딱 이 검색어와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씨와 홍 씨의 싸움이구나. 네, 재밌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그래도 싱싱했죠. 지금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되니까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올랐네요.
월요일까지는 언론들이 하도 물타기를 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화요일부터 이제 정광훈부터 해서 이 통합당과 관련된 극우 인사들이 계속 코로나 확진을 받았잖아요. 뭐 주옥순, 신혜한수, 차명진, 막 김경재 콜록콜록하고 뭐 받으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통합당이랑 연결된 거구나라고 이게 딱 인식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지지율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의 지지율은요 거의 총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예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저는 민주당은 지지율이 낮거나 높거나 여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 주호영이 어저께 얘기했죠. 민주당 너무 못해. 지지율 반등은 너무 어려워. 게다가 김혜영 뭐라고 했죠? 민주당 지지율 하락하는 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행보 때문이라고 하면서 얘는 거의 얘 통합당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민주당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중요한 거는요. 지금 그냥 176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방역지침 어기면 구상권 청구하는 거 국민의 80%가 찬성해요. 80% 찬성이라는 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친나게 화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판사들 탄핵해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찬성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민주당은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국민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정말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쭉 가야 된다. 무조건 고여야 된다. 지금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법원이 지금 계속해서 영장 기각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문재인 정부 엿먹이고 있죠.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써서 권력기관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민주당도 무능해 보이게 되고 대통령이 동시에 무능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민주당 그 170명 중에 제가 볼 때 100명은 거의 가짜예요. 이 사람들 단 한 번도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이나 그 국정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뭐 트윗 하나 날린 적 없어요. 민주당이 어려울 때 항상 숨어요. 아니면 뒤에서 칼을 꽂거나 아니면은 여성계는 꼭 여성 이슈만 나와가지고 거의 자학 정치를 하고 있죠. 근데 정말 이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앞에서 막 얘기하는 그 한 30명 정도를 제외한 그 나머지한테 우리는 하나하나 물어야 돼요. 당신은 검찰개혁에 찬성합니까? 언론개혁에 찬성합니까? 당신은 청사진이 있습니까? 당신은 개혁적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미통당이나 정의당에 가는 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지민을 남기지도 않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민주당에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개혁을 막고 있고 대통령의 지금 개혁의 국정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한테 물어야 돼요. 116석을 뒀으니 니네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냐. 하지 않을 거면 커밍아웃 해라. 그러면은 쫓아내겠다. 분명히 국민들이 말할 수 있고 우린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잖아요. 민주당한테.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